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땅땅이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당시 거주하던 집의 앞마당에 있었던 감나무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바로 솜닛 형님이 검통님의 구독자라 타 채널이 아닌 검통님께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겪었을 때는 현 시점에서 대략 32년 전으로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시절이었죠. 당시 저희 집은 전라남도 영광에 있던 2층짜리 전원주택이었는데 증조부님이 해당 터에 집을 지어 올린 이후로 제가 제보하는 이 이야기의 만렵까지 지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감나무에 대해 할아버지께 들었던 이야기로는 집터에 건물을 올리기 이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데 보기에도 나쁘지 않고 마당이 워낙에 넓었던 터라 열매가 열리는 나무 하나쯤은 있어도 괜찮다고 하셨던 증조부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맞춰서 이전에 있었던 건물을 비롯한 조경들을 허무는 과정에서도 살아남아서 마당의 한켠을 차지하고 있는,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 가늠이 안 되는 나무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 나무에서 열리는 감은 사시사철 저희 가족의 간식거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면서도 저희 집을 방문하는 손님에게 운치 있는 정경을 보여주는 저희 집의 마스코트 역할을 하는 등 당시 제가 다니던 학교의 같은 학급 친구들도 감나무를 보러 학교 후 저희 집을 찾는 등 분명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집안의 복덩이 역할을 하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렇게 제가 10살이 되었을 즈음 부모님은 저도 나이가 찰 만큼 찼으니까 이제는 혼자 방을 써도 될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확히 그 감나무가 창 너머 정면으로 보이는 1층에 방을 내어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그 감나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깊었던 저는 그 결정에 좋아라 하며 너무 좋다고 방방 뛰었었죠. 그게 저에게 기억도 하기 싫은 악몽 같은 그 일을 선사할 줄은 꿈에도 모르고요. 저희 가족은 부모님 슬하의 5남매로 첫째 둘째 오빠와 그 밑으로 2명의 언니, 그 밑에 제가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조금 의아했던 게 첫째 오빠와 둘째 오빠는 각자 따로 방을 썼다 손쳐도 제 위로 있는 언니 2명은 둘이서 한 방을 쓰는데 왜 저만 각방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었죠. 당연히 언니들이 제게 불만을 표할 것이라 생각하고 우려가 들었었지만 생각 외로 언니들은 제가 혼자 방을 쓰는데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저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좋아라 했던 것이었어요. 저는 저 혼자만의 공간이 생긴 것에 대해 마냥 기쁘기만 했고 제 방이 생긴 첫날 하교하고 들어와서 숙제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한 다음 샤워를 하고 제 방으로 들어와 책을 읽으며 알람 시계가 9시를 가리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기를 한참 저는 9시가 되는 걸 확인하고 곧장 불을 끈 다음 침대에 누워서 침대 맞은편의 창가에 바로 보이는 감나무를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행복감에 젖어 잠에 들었습니다. 한창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땅바닥에 옷깃이 쓸리는 소리가 제 잠귀를 어지럽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잠귀가 밝은 편인 저는 그 소리에 당연하게도 잠에서 깨서 부스스하게 눈을 부비면서 소리의 진원지를 찾기 시작했죠. 확실히 방 안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라는 걸 확인한 저는 반사적으로 창밖으로 눈을 돌렸는데 아직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감나무 바로 밑에서 어떤 남자가 흐느적거리는 기괴한 움직임으로 땅바닥을 입고 있는 옷이 쓸려가면서 기어다니고 있었거든요. 달빛이 창을 넘어 제 방까지 환하게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자가 입고 있었던 옷차림새 또한 자세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대하사극 같은 데에서 보면 귀족 집안의 도련님들이 입고 나오는 그런 고급스러운 비단 옷차림인데 그게 흙탕물에 절여진 상태로 보였고 온사지 관절이 뒤틀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감나무 위로 올라가려다가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려는 그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가위눌림처럼 온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현실 감각이 그대로 느껴지는 맨정신인 상황에 그런 기괴한 장면을 보고 있자니 공포스러움보다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런 움직임으로 감나무 위에 오르려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이 넘쳐나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 남자가 고개를 획 하고 돌리더니 정확히 제 시선과 마주쳐서는 찾았다. 찾았어. 드디어 나를 알아보이는 아이를 찾았어.
땅바닥에서 흐느적거리다가 돌연 온 몸을 빳빳하게 세우면서 일어나더니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빛보다 빠른 속도로 바깥 창문에 철썩 달라붙더니 저 감나무야. 저 나무야. 저기에 내가 묻혀있어. 응? 알겠지? 알겠지? 라고 말하는 걸 본 뒤로 정신을 잃고 기절을 했고 아침에 저를 깨우러 오신 어머니를 통해 겨우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날에 겪은 일을 등교하기 전까지 부모님께 계속 이야기를 해봤지만 그냥 개꿈 꾼 거라며 호들갑 떨지 말고 학교 나가라는 핀잔만 들었고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께 받았던 그 방에서 지내는 동안 거의 매일 자다 깨서 그 남자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개꿈 꾼 거라고 헛걸 본 거라고 치부하시던 부모님은 날이 갈수록 피골이 성접해가는 제 몰골에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었는지 별관에서 기거하시던 할아버님께 이 사실을 털어놓으셨는데요. 여기서 할아버님이 아주 노성을 지르시면서 왜 이 이야기를 이제서야 하느냐고 핀잔을 주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날 제가 등교하는 길을 막아서시고는 걸어서 30분 정도 거리 내에 있었던 무당집으로 저를 데려가셔서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전부 털어놓으시는데 여기서 무속인 분이 할아버님께 말씀을 하시기로는 분명히 당신 아버지 되는 사람이 그 터에 새로 집을 지어 올린다고 찾아왔을 때 그 감나무의 뿌리까지 캐내서 밑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와서 일러주면 아무런 탈이 일어나지 않게 일을 마무리해주겠다고 내 신부님이 말씀을 하셨을 텐데 왜 그때 오지 않아 놓고서 이제 와서야 네 손주 딸내미 잘못될 것 같으니까 해결해달라니 많이 헛소리를 늘어놓냐고 시정일관 할아버지를 입으로 후드려 패시더라고요. 결국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선 할아버님은 부모님께 그 방은 그냥 폐쇄를 하고 아이는 언니들이랑 같이 재우라는 당부의 말씀만 하시고는 다시 별채로 들어가셨죠. 이 결정에 저를 포함해 부모님 또한 방을 비워두면 해코지를 할 대상이 사라지니 잠잠해지겠거니 하고 마셨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제가 다시금 언니들과 함께 지내게 된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밤 역시 한창 자고 있는데 온 집안의 불이 환하게 켜지면서 부모님을 포함한 오빠들이 저와 둘째 언니를 흔들어 깨우면서 최소한의 짐만 챙겨서 대문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통에 도대체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해보려 마당으로 나간 제 눈에 보이는 광경은 요즘 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그 방에서 봤었던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던 그 남자가 온 마당을 헤집고 돌아다니면서 기괴하다 할 만한 요사스러운 춤을 추고 있었고 큰언니가 그 남자의 발밑에 깔려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오빠들은 큰언니를 부둥켜 잡고 아버지의 차 안으로 밀어넣고 있었고 별채에서 나와 이 상황을 지켜보며 혀를 차고 있던 할아버님은 함께 가자는 부모님의 말에도 아버지께 물려받은 이 집을 내가 버리고 가면 여기는 누가 지켜? 라는 고함을 지르신 다음 다시금 별채 안으로 들어가시는 대범함을 보이셨고요. 결국 끝까지 부모님의 만류에도 잔류를 택한 할아버님을 뒤로하고 저희 가족은 그 집으로부터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의 차를 타고 외가로 이동을 하는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할아버님에 대해 안 좋은 말씀을 하시면서 도대체 그 감나무가 뭐길래 그리 싸고 도시는지 모르겠다며 당신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인부들을 불러다가 뽑아버렸을 텐데 그 나무 밑에 무슨 꿀단지라도 모셔놓은 거 아니냐는 등 도저히 할아버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동안 외가에서 머물다가 외할머니께서 언제까지고 타향에 머물 수는 없으니 돌아갈 방도를 찾아보는 게 도리가 아니겠냐며 부모님의 등을 떠밀어 다시금 그 감나무가 있던 할아버님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저희 가족이 본 광경은 도저히 믿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할아버님께서 그 나무의 밑둥에 쓰러진 채 숨을 거둔 상태로 발견이 되셨기 때문이었죠. 저희 가족은 부랴부랴 할아버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렀고 별채의 할아버님의 유품을 수습하던 중 증조부님과 할아버님의 유언장을 발견했는데요. 증조부님의 유언장엔 할아버님께 남기는 반드시 그 감나무에 대한 치성을 매 해마다 드릴 것과 이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고 할아버님의 유언장엔 똑같이 증조부님이 할아버님께 남기신 그 유언의 내용이 동일하게 적혀 있었기에 도대체 저 감나무가 뭐길래
두 분 다 이런 유언을 남겼냐? 아버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날로 즉시 인부들을 불러다가 그 감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리시고는 그 밑에 뭐가 있나 하고 가족 전체가 모여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나무로 된 관이 하나 나오는데 모든 면에 여백 한 공간 없이 온통 빽빽하게 부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 위엔 그리 오래되어 보이지 않는 나무 상자가 하나 올려져 있었는데 아버지는 주저없이 그 상자를 열어보시고는 곧장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건지 상자를 손에서 떨구시고는 온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떠는 모습을 보이시길래 어머니를 비롯한 오빠 2명이 그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고는 큰오빠의 손에 그 모양이 정형되지 않은 금덩이 한 개가 들려있는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웬 횡재냐 하면서 그 금덩이를 들고 춤을 췄겠지만 큰오빠와 어머니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뭔가 대화를 나누더니 작은 오빠가 그 길로 지역의 새순물을 찾아가 이런 상황을 전부 설명하고 굿을 치를 준비를 마친 무속인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전부 그 관이랑 상자에서 손떼라고 고함을 침과 동시에 그 무속인 분이 관의 모양새와 나무 상자에 담긴 재물들을 보고는 아직도 똑똑하게 기억나는 그 말을 했습니다. 죄가 많은 집이야. 이터에 집을 지어 올린 너네 조상이 자신이 모시던 주인집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다음에 재산이고 집이고 전부 꿀꺽해버리니까 주인집 큰아들이 시기에 빠져서 저 감나무에 목을 매달았어. 그런데 그 주인집 큰아들을 염도 안 해주고 그대로 관에 넣고 봉인을 해버린 것도 모자라서 감나무 밑에 저 끝까지 파서 묻어버린 다음 그 넋을 달래준다고 금덩이 몇 개 얹어주고 매년 성의를 보여주면서 그 죄를 덮으려고 한 거야. 어릴 적 할아버지가 저희들을 모아 앉혀놓고 자랑처럼 말씀하시던 그 이야기가 사실은 저희 집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증조부님이 모시고 살던 주인집의 이야기였다는 진실을 무속인분의 입을 통해 듣게 된 저희 남매는 충격에 빠져서 무속인께 제발 용서해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죠. 부모님 역시 무속인분께 어떻게 하면 죄를 씻을 수 있겠냐고 사정을 하셨는데 무속인분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 말만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전부 여기에 놔두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몇 대에 걸쳐서 계속 사죄를 해. 굿을 해라, 얼마를 내라 이런 염세적인 말을 한 게 아니라 남의 집안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것인 마냥 땅땅거리며 살아온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하고 언제쯤 용서를 받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뉘우치고 살아가라는 현실적인 말을 한 것이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타 지역에 가서 정착을 할 만한 약소한 금액만을 남겨둔 채 그 남자분에 대한 사죄의 의미를 담은 제사를 치러드린 다음 증조부님과 할아버님께서 소유하고 계셨던 막대한 재산을 전부 감나무에 매여있던 그 남자분의 집안을 찾아가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전액을 양도한 다음 현재 살고 있는 지역으로 넘어와 하루하루 반성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는 그 대에서 아니면 그 다음 때에 걸쳐서 받게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옛 교훈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사연자분의 집안이 저지른 죄는 사연자분의 증조부께서 저질렀지만 결국 대를 거쳐 사연자분의 부모님께까지 도착해서 그 죗값을 치르게 한 것을 보면 분명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존재가 그 정의를 집행하는 채찍을 여지없이 선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